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처음 만났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친밀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맺기 전 신중히 알아야 할 인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알려주는 참된 인간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앞으로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들불처럼 부정성을 퍼뜨리고 있으므로 멀리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밥 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만나서 밥 사주려거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툭툭 건드려 봤다가 자기 말 좀 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매번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해댑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가치가 깎여 내려가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자학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필히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좋겠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피치 못하게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도록 하세요. 가족이 이렇다면 일찍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성격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 부정적이고 남 흉을 잘 보니까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생각해 보세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기회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악연이 주변에 있어 괴로우면 내게 곧 좋은 일이 생기겠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같은 자리에서 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면 됩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나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저 사람은 마음의 병에 감염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심신의 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기운이 빠지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세요. 시계를 보면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침이나 초침 중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분침과 초침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 시계는 고장난 것이니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내 좋은 기운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내 옆에 두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잎에 구멍이 조금 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이미 그 잎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 기운을 뺏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이든 항상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는 너무 티나고 부자연스럽게 무시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건들지 않으며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쩌지 않은 생각도 갖지 마세요.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이 신경 쓰여서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꾸준히 만나도 되는 법이니 내 좋은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과 보내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교묘하게 상대방을 깎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은근히 눈치 주며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내 옷을 보고 오늘 옷이 좀 그렇네라며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법도 하지만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피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참지 말고 직접 눈을 보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묘히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상대방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수세가 돼서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게 오늘 옷이 좀 그렇네 할 때 의린 것처럼 오늘 늦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도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상사가 됐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눈을 보고 직접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되묻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에 얽혀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하루하루 빛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